안녕하세요. 이대홍입니다. 오늘은 가난하고 아픈 노인이 되기 싫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부모와 국가로부터 평균 27세까지는 도움을 받으며 살다가 27세부터 67세까지 소득이 생기고 67세 이후로 다시 국가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득은 한정적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아픈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돈과 건강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 때가 있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근육량이 증가하고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 젊음의 시기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 관리를 해도 젊었을 때만큼 상승하는 효과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젊은 시절 지혜로운 선택으로 현명한 소비와 가난과 노화를 촉진하는 소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동에 관해서 현명한 소비는 개인 레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과 노화를 촉진하는 소비는 스포츠 활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스포츠 활동이라는 것은 골프, 배드민턴 이러한 경기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 건강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고 한쪽 특정 근육들만 계속 사용하고 특정 방향성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형의 불균형도 심하게 가져오고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도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병원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고, 또 같이 어울리면서 또 다른 회식 같은 것을 하면서 가난과 노화를 촉진하는 소비가 됩니다. 반면에 개인 레슨은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으신 분께 개인 레슨을 받아서 내 몸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나에게 부족한 근력, 유연성, 그리고 잘 안 되는 동작들,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잘 움직이지 않는 근육의 기능이 떨어진 근육들을 끌어올려서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건강관리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개인 레슨입니다. 이렇게 개인 레슨을 받질 않으면 내가 그 정도의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런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하셔야 되고, 또 협회에서 하는 그러한 강의도 들어야 되고, 시간이나 비용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레버리지를 통해서 강사분을 활용을 해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내가 평생 내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소비입니다. 자, 식습관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거, 배달 음식. 자,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골고루, 제때, 알맞게 일단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또 양질의 고기를 드시고 야채를 드시는 것이 식사를 하시는데 가장 현명한 소비를 하시는데, 이것을 내가 직접 장을 보거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한 끼에 5,000원에서 7,000원 사이면 필요한 영양소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단을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하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영양 불균형, 특히 샐러드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단백질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고, 또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설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면 비용적으로도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하시면 한 끼에 15,000원에서 20,000원이죠. 그러면 3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건강도 해치고 체중도 증가시키고
비용도 많이 나가고 가난과 노화를 촉진하는 소비가 되죠. 이렇게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거나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는 밖에 나갔을 때 편의점에 가시면 다 팝니다. 샐러드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닭가슴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드실 때는 편의점이나 샐러드 가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의 의미, 집과 차. 이 차가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다면 살 필요가 없고, 차가 꼭 필요하시다면 굳이 비싼 고급 외제차를 사야 하는지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그 월 나가는 유지비가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것보다 훨씬 근골격계 문제로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뭐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데 뭐 3룸에 살면은 이 방에 뭔가를 채워 넣기 위해서 막 가구들을 사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 청소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또 들어가죠. 그리고 또 얘를 버리는데도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가구 수에 맞는 그러한 방의 개수, 그리고 또 평수는 맞아도 내가 이 집이 이제 뭐 월세를 살든 매매를 해서 살든 전세를 해서 살든 너무 비싼 내 형편에 맞지 않는 집인지, 이 투자 목적의 집과 실거주의 목적의 집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소득에 맞지 않는 많은 돈을 깔고 있거나 많은 월세를 내야 하는 그러한 집에 살고 계시다면 가난과 노화를 촉진을 하는 소비가 되고, 나에게 맞는 내 수입에 맞는 그러한 집에서 사시는 것이 현명한 소비고, 결국 이것이 이 스트레스, 집을 2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안정적이신 분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고 들쑥날쑥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좀 무리해서 집을 구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2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거는 이 집을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난과 노화를 계속 촉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 술과 담배는 안 하는 것이 이제 현명한 소비이고, 술과 담배는 가난과 노화를 촉진을 하고, 술, 담배 매일 하시면은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매일 약 한 10,000원 정도씩이 지출이 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현명한 소비를 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를 해야 내가 현명한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면 부족입니다. 이 수면 부족은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다 있지만, 나에게 부족한 수면이 계속 지속이 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면이 부족한 날은 뭔가 배달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면은 뇌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전두엽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절제를 못하고, 그렇게 이제 뭐 배달 음식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게 합니다. 이 수면 부족이 첫 번째로 알면서도 실천 못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불규칙적인 식습관, 폭식했다, 안 먹었다가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보통 5시간 간격으로 먹어주시는 것이 좋고, 막 굶었다가 한 번에 또 많이 먹었다 이러면 이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러신 분들이 체중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저녁에 뭐 6시, 7시에 퇴근을 하시고 집에 오면은 뭐 8시, 9시 되면은 그때 돼서 이제 저녁을 드셔야 하는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음식, 저 같으면은 편의점에서 고구마랑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것들을 먹고 집에 오면서 이제 소화가 되고
집에 와서는 이제 씻고 좀 잘 준비하다가 자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저녁에 먹는 야식과 술, 뭐 이런 것들이 뭐 삶의 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정된 돈과 건강을 노후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저녁에 먹는 그 식사, 그렇게 저녁에 먹으면 또 아침에 피곤합니다. 자면서 장들이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또 하루 종일 또 피곤하기 때문에, 그럼 또 그게 수면 부족이 되죠. 이게 악순환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편의점에서 드시기가 좀 그러면 뭐 단백질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면은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시고 건강해지시고 피부도 좋아지시고 살도 빠지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 알면서도 실천 못하게 하는 요인. 이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일단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 근육의 감소, 기능의 저하, 항산화 호르몬 감소,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내가 행동으로 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들, 탐욕. 이것은 내가 행복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계속 어떠한 것을 갖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근데 이 도파민이 쑥 올라가면 올라갔던 도파민이 다시 내려왔을 때는 그 처음보다 떨어져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져서 다시 올리면 다시 떨어졌을 때는 처음보다 더 떨어지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사게 되죠. 인슐린이랑 같습니다. 갑자기 폭식을 하고 당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하면 인슐린이 확 올라가면 혈당이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분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하는 것,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계속 남들과 더 뭔가 자신이 잘났다, 이러한 것들을 과시하려고 하고, 내가 남보다 뭔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분노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SNS의 노출로 인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죠. 이러한 것들이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게 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고, 무지,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또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논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고, 어떠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정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부족하면 그로 인해서 또 무언가를 사게 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사게 되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이러한 것들. 현대사회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이러한 것들을 섭취하지 않아도 충분한 영양소를 다 갖고 있거나 너무 과잉으로 문제가 되는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건강검진을 해서 어떠한 영양소가 부족한지 검사가 나오면 그 부족한 것만 챙겨 드시면 되고, 단지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곤, 만성피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수면의 양을 높이고, 식생활 습관이 규칙적이고 밥고기 야채를 잘 챙겨 드시고 나에게 맞는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나에게 딱 맞는 운동들을 실천을 하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불필요하게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에 돈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개인 레슨 받으시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수면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이 6가지가 해결이 돼야 내가 실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현명한 습관이 많을수록 노화와 가난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현명한 소비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 환경이 매일 술, 담배 하고 스포츠 활동하고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고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서 살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현명한 습관을 갖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가난과 노화를 예방을 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